자, 5월 15일로 잡혔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죠. 이제 위증교사 사건 2심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최소한 대선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이 미뤄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관련해서 주변 소스를 통해서 좀 들은 얘기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카더라 차원에서 재미삼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이 미뤄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잠시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헌법 84조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도 판결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피고인이 당선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입법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입법을 가리켜서 위인설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특정인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는 행위가 아마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왔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법안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도 별다른 국민적 반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죠. 저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를 내란 세력 단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윤석열의 내란과 결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 세력과 합세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잖아요. 아시겠지만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우리 형법상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집단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전과 사범이라면서 비난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석연치 않은 절차 진행으로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반작용이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인설법 같은 평소 같으면 절대 실현될 수 없었던 그런 입법조차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카더라가 있는데 당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기일을 5월 8일로 잡고 5월 15일에는 선고를 해라 라는 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절차 진행상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서울고법 형사 7부도 대법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5월 8일이 아닌 5월 15일로 기일을 잡았다는 거죠. 파기환송심 기일을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절차 진행상 루틴하게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 서울고법에서도 핑곗거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일 변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순순히 재판 일정을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사가 접수되자마자 1시간 만에 바로 6월 18일로 연기를 한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현직 부장판사들이 대법원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법관들 동요가 생각보다 심해서 대법원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14일로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융단 폭격을 당하는 장면이 명백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수모를 견딜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던가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공언했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환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차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대법관 늘리는 부분은 대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하는 거 추진하려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라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늘리기는 싫고, 그런데 대법원 업무는 너무 많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대법원 아래에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사건 처리는 분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되 대법관 수는 증언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대법관 증언이 민감한 이슈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잘못 처신한 것 때문에 이런 정책이 민주당에서 모두 추진이 된다면 대법원장 자리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위증교사 사건 기일까지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대선까지는 최소한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남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엄청나게 많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